자, 이제 문제풀이 같이 연습할 거고, 이거 교재로 나중에 나갈 겁니다. 복습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수필을 쓸 때 좀 여러분이 답답할 수가 있는데, 수필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야. 개인적인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이야. 경험 깨달음 구조로 오셔야 되는데, 무게중심은 당연히 깨달음 쪽이야. 그래서 이쯤에 한 80% 이상의 무게중심이 있고, 결국에는 주제는 얘니까 얘를 깨달으시면 되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잼민이 때는 잘 모르겠지. 그런데 이제 고1쯤 됐으면 이제 슬슬 알아들으실 나이가 됐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자연이 나오면, 얘들아, 자연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딱 있을 거 아니야. 자연물과 그다음 무슨 물? 인공물이야. 그러니까 자연과 인공의 대립이라든지. 그럼 당연히 옛날 사람들은 항상 그랬지만 자연 친화했을 거 아니야. 뭔가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틀을 연습하시다 보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 스스로 납득이 안 될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이런 거야, 얘들아. 예를 들면 너희 부모님이 너희 게임하는 걸 전혀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도대체 그 브루스타즈를 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나는 그게 재밌잖아. 반대로 아이돌 덕질하는 거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재밌으면 되는 거잖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 갑자기 수능 시험에다가 브루스타즈를 낼 수는 없다고요. 왜냐면 브루스타즈가 10년 전에 있었겠어? 10년 뒤에도 있겠어? 그거 모르는 거거든. 10년 뒤에는 없어요, 여러분. 20년 뒤에 니네가 과연 브루스타즈 하고 있을까? 없어요, 그런 거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것들, 또는 교과서적인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밖에 없고, 문제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아니, 뭐 이런 거 배워서 어디다 쓰지? 실제로도 그래. 그런데 어디다 쓰지라기보다는 배워서 뭔가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사실은 이거를 배운다기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항상 첫 번째 장면 초반부인데,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치든지 현관펜 치든지 할 거고, 저는 보통 주황색으로 중요한 정보에 현관펜 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인물, 사건, 배경 같은 게 세팅이 되면 여기다가 저는 현관펜 치면서 정리했고, 인물에 동그라미 쳐봤습니다. 자, 그런데 쭉 봤더니 이 인물이 어떤 닥친 상황들이 여져. 어떤 상황들이 있어? 뭔가 내가 노력을 해. 물을 준다. 노력 1번 했죠. 걸음을 준다. 노력 2번 했죠. 공을 들였다. 노력 3번 했죠. 그런데 어떻게 돼? 병 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네. 병 들어가는 화단, 프라블럼, 문제니까 저는 문제 프라블럼의 P라고 적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화단이 다 박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보셔.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라고 점점점 하는 걸 보면 아마 이게 문제 원인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비가 와서 해결이 됐지. 그래서 P는 프라블럼이야, 문제예요. C는 문제의 원인, 카우즈입니다. S는 솔루션, 해결책이야. 이 정보 구조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지금 화단에서 뭐가 다시 병 들어가는 화단이 있었고, 그 문제 원인은 물이었을 건데 해결 방법은 B였죠. 빗물로 해결이 됐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쪼개볼 수가 있겠죠. 빗물과 수돗물의 차이점은 뭐니? 그렇지.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빗물은 자연물, 수돗물은 인공이었던 거죠. 이해됐니? 결국 뭐야, 얘는? 자연 예찬이고 자연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는 전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가치가 더 좋고 인공의 가치가 떨어진다. 결국엔 자연이 이 문제를 해결해줬다. 이런 글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PCS 구조로 결국에는 인공물이 아니라 자연물로 해결할 수 있구나,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여기까지가 되셨니? 필기하셨어요? 자, 필기하시고 이대로 여러분 실전에서 똑같이 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수업을 들으면 수학의 풀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와서 그 수학의 풀이 과정대로 문제 푸는 것처럼 국어의 풀이 과정도 똑같이 따라오셔서 똑같이 국어 풀이 과정대로 풀어주시면 돼. 그냥 저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그 얘기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다가 뭐 원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잠깐 봐봐.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거야. 앞에는 지금 화단이 다 망쳐지다가 화단이 드디어 이제 좀 살아난 상황 끝났죠. 두 번째로 와볼게. 원래는 화단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서화가 뭐니? 글이나 그림을 좋아했던 어른으로 화초를 끔찍히 사랑하는 노인이고, 그가 이런 것들을 막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자, 수필은 마지막에 정리해 보시면 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갑자기 지금까지는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연의 신이다라고 일반화시키고 있죠. 이게 바로 주제인 거야, 이제. 깨달음이야. 이름 없는 한 포기 잡초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결국 나왔죠. 즉, 자연은 최고야.
우리 인간이 뭔가 건드리면 그거는 망가지기 시작을 해. 끝났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자연은 최고야. 우리는 그 최고인 가치를 자꾸 망가뜨리거나 할 수는 있어더라도 창조할 수는 없을 거야. 자연 그 자체로 최고야 라고 하면서 끝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가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문학작품을 우리가 저랑 같이 한 30개에서 한 60개. 그러니까 봐봐. 아까 이제 고전작품 맞잖아. 그건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냐면 1000년 전, 1500년 전 사람들의 생각이야. 그리고 막 글자 수도 몇 개 없잖아. 뭐 한 20글자 있냐? 30글자 있냐? 도대체 무슨 정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알고 있다고 전제해서 내신에 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다른 것 뿐이고, 이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걸 기른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수필은 경험에서 깨달음이야. 그러면 샵 1과 샵 2는 경험 얘기고 샵 3는 깨달음의 얘기인데, 경험 깨달음 둘 다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자연 그대로 놔둬라. 자연이 최고다. 사람 손을 닿기 시작하면 그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걸 읽으셨으면 됐어요. 됐냐 여기까지? 지금 필기 끝나셨을까? 자, 그럼 1번 문제가 너무나 쉽게 보이는 게, 얘들아 잘 들어. 글씨의 체험은 뭐니까? 수필이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지. 그런데 자, 글씨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상상력 될 수가 없어서 정답 4번 너무나 쉬운 거고,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의태어를 찾으려고 하고 생활 주변에 소재 찾으려고 하고 예스런 말투 찾으려고 하고, 이해돼요? 자꾸 뭐 하고 있어? 우리는 속어법이라는 걸 하려고 해.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속어법 알겠는데요, 이게 의태어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얘들아. 생활 주변 소재였나? 화분 생활 주변인가? 자꾸 판단을 못 하겠는데 왜 판단을 하고 있어? 넘어가세요. 세 번째, 예스러운 말투인가? 예스럽다의 기준이 뭐지? 넘어가시라니까 얘들아. 근데 너무나 명확한 건 글의 주제잖아. 주제는 뭐야? 그렇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이야. 그런데 이 경험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봐봐, 상상이냐 사실이냐를 대립적인 워딩으로 박아놓고, 야, 상상적인 거를 주제로 다루고 있어? 사실적인 거 주제로 다루고 있어? 사실적인 거지? 정답은 4번이지? 이렇게 정확하게 딱 찝어줬다고 얘들아. 자, 그리고 혹시나 헷갈리셔, 4번하고 5번은 사실은 같은 선지야. 둘 다 주제잖아. 5번은 맞는 선지, 4번은 틀린 선지. 맞죠? 끝. 이 느낌이야. 되셨어? 자, 잘 들어야 돼. 변별력은요, 자, 물론 등급마다 달라. 내가 중위권이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2시간 동안 했었던 문학작품 정제에서 변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위권으로 도약하겠지. 이런 능력에서 변별이 돼.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년 전 문제인데 왜 다루냐면, 이거는 솔직히 수능에 절대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요심 대신도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이 시절에 수능 치셨던 분들이 지금 학교 교사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자기가 15세에서 25세 겪었던 그 지적 능력과 지적 구조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내신에도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 자, 이것도 이런 거 얘들아. 상황 맥락을 보자고요. 그럼 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옛날에는 안손님, 안사람이 있었잖아. 그럼 안사람의 손님들이니까 안사람이 누구야? 아내의 손님이잖아요. 그럼 아내의 손님들, 안사람의 손님들 당연히 누구겠어? 야, 그러면 물론 이제 아내의 남사친 있겠죠.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알겠어요? 야, 아내가 남사친 있으면 안 돼. 남사친이란 건 없어. 머릿속에 박아놔. 암기해,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남사친은 존재하지 않아요. 똑같아. 자, 그럼 봐. 안사람의 손님이니까 전부 다 뭐였겠어? 아내의 여자친구들. 됐니? 그래서 여자 손님일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선생님, 이렇게 성별 나누는 건 너무나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일단 20년 전 시험이니까.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달라질 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자친구가 남사친들하고 뭐 여행을 간다, 그럼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냥 바로 헤어지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인생을 구원해 드리는 아이디어를 줬다. 자, 45번. 글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 그래, 남사친 같은 건 없다, 그런 얘기였는데, 그래, 주제는 뭐였다? 자연 그 자체로 놨더라. 봐봐, 주제 가지고 계속 정답이 나오는 게 보이셔야 된다고. 주제 가지고 계속 정답이 나오는 게 보이셔야 된다고. 43번하고 45번의 결국에는 똑같은 선지구나, 이런 느낌인 거야. 됐어? 얘만 좀 특이했고. 필기. 아, 덕분에 애들 웃어서 나는 행복해요 지금. 애들이 수업만 하면 그렇게 표정이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딸꾹질 하나로 애들이 다 웃을 수 있을까? 역시 별거 없어요. 인생 별거 없어. 자,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자, 푸른 시대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렀으니, 그냥 뭐야? 네 글자 얘들아. 여기를 네 글자로 딱 얘기해봐. 여기까지 네 글자로 얘기해봐. 니네 100% 들었던 얘기야.
푸른 시대 흰 물결이 정자패에 둘렀으니 있는 듯 펼치는 듯 헌사톤샬샤 매우 호화스럽고 아름답네.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지.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니? 선경후정이라고 하기로 했죠. 어디까지 성경이야? 여기까지 성경이죠. 선생님 뒤쪽이 후정인데요. 내 생각이잖아. 야, 그 누가 배워냈을까? 야, 되게 헌사톤샤하네 라고 나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잖아. 자, 여러분, 자연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희가 백화점 가서 명품을 보면서 야, 정말 예쁘다. 자연 친하니? 그래, 얘는 근데 뭘 보면서 정말 예쁘다고 하고 있어? 자연을 보면서 정말 예쁘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연 친화되죠. 됐니? 또 뭐도 되니? 자연 예찬도 되겠죠. 됐어? 별거 없다고 다 배운 거잖아. 자연 친화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다. 나는 자연 예찬 선경우정 정말 처음 듣는다 한 명도 없죠. 그냥 이렇게 읽는 거야,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푸른 신의 흰 물결이 정자패 눌렀으니 선경, 경치묘사죠. 자연이죠. 뭐 하고 있어? 누가 배워냈을까? 이렇게 아름다울까? 정서죠, 친화죠, 예찬이죠. 정보를 내가 딱 분류해주고 있는 거야. 인수분해 공식을 써야 될 건지 전개 공식을 써야 될 건지를 딱 정해주고 있는 거라고. 산중에 책력이 없어 사실을 모른대요. 책력이 뭐야? 달력이 없어서 사시사철, 사계절을 모른다. 내가 그만큼 뭐다? 탈속적으로 살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눈안에 펼쳐진 경치 너무나 예뻐. 그냥 사시사철 예쁘다 그 얘기야. 사시사철 예쁘다. 경치가 너무나 예쁘다. 후정 계속, 예찬 계속, 자연친화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가 주제의식이 나와. 선간. 선은 뭐예요? 신선. 신선이 사는 곳이야.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뭐였지? 하늘의 호텔.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대한항공의 프리스티지나 이런 거를 이제 홍보하면서 뭐 하늘의 호텔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꼭 비유를 하잖아. 여러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혹시 이제 이코노미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들 다녀왔겠죠? 비즈니스 타고 다녀온 사람 손. 아, 잠깐 물어보는 거야. 혹시 퍼스트 사온 사람 손. 퍼스트도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이번에 이제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그냥 이제 이렇게 라운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제 라면 하나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이제 아마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셔서 비즈니스를 타시면 되게 기분이 좋으셨나 봐. 그래서 이제 그러시는 거야. 야, 우리 이참에 퍼스트까지 타볼까? 이러면서 되게 신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난 되게 기분이 좋았어. 자, 봐봐. 그분들한테 있어서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꿈의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신선히 사는 곳처럼 느껴질 거고 또 비즈니스 탄 사람한테는 또 그게 퍼스트가 될 거고 퍼스트 탄 사람은 또 전용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느낌인 거거든. 요즘 시대로 치자면 옛날에는 그게 뭐였다는 거야? 그게 무릉도원이었고 신선 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 시절 사람들의 이상향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예찬을 넘어서 그냥 난 여기면 됐어. 나는 그냥 지금 차은우야. 차은우로 살래? 비트코인 한 개씩 한 달에 하나씩 받을래? 나는 지금 둘 다 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매화창 아침볕에 향기에 잠을 깨니 자, 매화라는 소재는 왜 중요하니? 그 시절의 가치관인 절개를 얘기해 주는 거고 이 자체로 예찬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선옹, 즉 신선이 하실 일이 없지도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선의 일상을 얘기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해외여행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 나이 때 해외여행도 가봤고 요즘 사실 해외여행이 그렇게까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보니까 제가 재작년인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갔더라고. 근데 이제 작년 특히 올해 들어가가지고는 저희 진짜 금욕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평소에 먹을 때도 당분 들어간 거 절대 안 먹고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되게 깔끔하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과자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야. 왜? 평소에 금욕주의로 아예 안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어지간한 맛있는 조미료 맛에 이렇게 입이 안 취했다가 막 우리나라에서 참고 있다가 이렇게 뭐 휴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휴강 때라든지 아니면 내신 끝나고 잠깐 이렇게 뭔가 쉴 때 이제 해외 가서 한번 풀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해금이야. 그럼 그때는 이제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 저는 평소에 술 한 잔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해외 놀러 갔지 이제 술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술 취해가지고 길 가다가 너무 예쁜 열쇠고리가 있는 거야. 집에 와보니까 다음날 일어나니까 열쇠고리 10개가 있는 거야. 10개를 사서 온 거겠지, 예를 들면. 아, 너무 신기한 거야. 왜냐면 불빛이 막 나거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불빛이 막 나. 그래가지고 이제, 야, 뭐, 신기하네.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분명히 딱 기억이 났어. 아, 어제 술 취해가지고 예뻐가지고 하나씩 계속 사가지고 10개를 샀구나. 그래가지고 종류별로 10개를 사놨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야. 내가 차은우는 아니지만, 내가 한 달에 비트코인 한 개씩 받고 있진 않지만, 그냥 그 자체로 너무나 행복했고, 이때 그 시절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 신선이 있는 곳이다. 선간. 매화 같은 절개향, 매화 같은 너무나
예쁘고 향이 있고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는 매화도 옆에 보이고 그런 신선들이 일상을 살고 있고 선생님 식사하고 오세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잘 보셔야 돼. 야, 도원이 어디야? 무릉도원 여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있는 곳이 일상이야. 즉 내가 있는 현실이 뭐야? 나의 이상적 공간이야. 이렇게 하면 주제의식이 끝난 거야. 됐니? 어려운 거 전혀 없고 저랑 이제 이런 식으로 2월 달에 좀 테마를 정할 건데 주에 3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충 수업 시간을 본 건데 자, 선생님 잠깐만 이쪽으로 카메라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우리 이제 OX 판정하는 이 개념원 문제는 20년 전에는 고3 시험했어요. 20년 전에서 10년 전까지는 고3이 여기서 변별이 되는데 더 이상 변별 안 된다 얘들아. 이건 이제 중2, 3 레벨로 들어왔고 중2, 3 수업이 지금 목요일 6시, 9시야.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학생은 분명히 들으세요. 됐어? 그래서 문학 개념원은 여기로 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 두 가지인데 자, 코어한 문법이 있고 내신에서 너무 지엽적인 문법이 있는데 이건 학교마다 너무 케바케야. 그래서 학교 내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좀 제가 불안하긴 해가지고요. 이거를 특강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 이게 아마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인가 그럴 거야. 제가 학원적인 얘기를 해놓으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무료로 와서 들으시면 돼. 들으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다 해드리고 있어. 들으셔야 돼. 그리고 아마 수요일에 특강이 열릴 건데 이게 문학 기초 1시부터 4시까지 할 거야.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시간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문학 기초 잡는 거라든지 문법 기초부터 심화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 문학에서 아예 기초 개념 잡는 거라든지 제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보시고 자, 앞으로 수업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좀 변별력 있게 다뤄지는 것들에 대한 연습을 이렇게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시겠다 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이 끝났으니까 이건데 이거 첫 수업에 제가 풀었어. 포항제철고손 안 왔구나. 포항제철고손 안 왔지. 자, 그럼 봐봐. 지금 포항제철고의 재작년에 꽤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제일 부드러웠다. 기억나니? 즉, 이 문제는 써놓으세요. 정보 분류 기준을 잡는 거야. 자, 이 지문의 주제는 뭐였어요? 자연은 그 자체로 너무나 이상적인데 인간이 들어가면 박살내더라 이거잖아 얘들아. 그럼 인공물과 자연물을 이분법적으로 쪼개보시면 되겠죠. 자, 수돗물 백날 부어도 얘네들이 뒤져가다가 뭐가 나오니까 빗물 오니까 이해됐어? 기적같이 살아났잖아. 인간이 하는 게 간호잖아. 인간의 뛰어난 능력 제공이잖아. 인간의 지혜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던 거야. 이해되셔? 자연물에 속하는 게 유일하게 B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공물이라고. 필기하셨어? 표 처리하셔서? 왜? 뭐 있어요? 물어보셔도 돼. 자, 그럼 봐 얘들아. 왼쪽으로 올게. 보셔 여기에. 자, 간호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거니까 옆에다 쓰셔. 인공이라고. 화단에서 자, 그럼 B. 기적. 이거는 누가 했어? 비가 내려서 하늘물이 내렸잖아. 비가 왔잖아. 자연이죠. B. 자연이죠. C. 무슨 비방. 여기 비방은 비판의 비방이 아니라 비법이지. 이 비법도 결국엔 누구의 비법이야? 인간의 비법이잖아. 됐니? 이것도 뭐야? 인공이죠. 자, 2를 볼까? 2. 노주인의 재능과 공력. 이것도 뭐야? 인공이지. 지혜도 뭐야? 인공이죠.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연물은 뭐야? B밖에 없었고 기적 정답은 끝났다. 이렇게 되신다고요. 되셨죠? 오케이? 질문. 이게 우리가 지금 한 2달째 보고 있잖아요. 참 신기해. 변해요. 근데 그래서 이 직업을 하는 거야. 뭐 그냥 굳이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수도 없이 진짜 내가 그 얘기 하지 않았냐? 내가 저번 주였나? 애들한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 꿈이 뭐냐? 스님 되는 거다. 머리 깎고. 제 꿈이 뭐냐? 신부님 되는 거다. 난 진짜 종교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을 거야. 안 했냐 내가 이번에는? 왜냐면 그러니까 삶에 대한 현타가 너무 심하게 많이 왔던 적이 있어서 야, 나는 이게 아닌가 보다. 난 탈속으로 떠나자. 난 그래서 종교인 되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고 지금도 약간 반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 간단한 거예요. 인간은 바뀌진 않거든. 왜? 물리적으로 그래. 15세에서 25세 사이에 끝나요. 그 사람의 모든 게. 맞잖아. 제 키가 180이 조그만데요. 제가 과장을 제일 싫어하거든. 180이 아주 조그만데. 지금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야. 저는 그래서 키가 한 2m 40까지 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걱정했다니까. 나는 키가 너무 크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거인 되면 나 서장훈 되면 어떡하지? 키가 너무 크면 부담스러운데?
딱 180만 조금 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많이 아쉽게도 180이 조금 안 되는 키로 컸어요. 어쨌든 키가 더 이상 클 수는 없잖아. 똑같아. 인간이라는 게 25세 이후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25세 이후의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포기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때때로 저는 많은 경우 포기해요. 왜? 옛날에는 설득하고 같이 고치려고 했는데 그게 서로한테 너무 괴로워지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은 건데 이 자체로 존중이다고 그냥 열심히 내 인생 살면 된다야. 그랬더니 어머나 내 인생 열심히 살았더니 그걸 보고 또 바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잔소리하고 간섭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나는 내 인생 살면 되는 거고 내 인생 제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약간 수양하듯이 살면 되겠구나. 종교인처럼 살면 되겠구나. 도인처럼 살면 되겠구나. 약간 이런 걸 깨달은 거야. 자, 다시 돌아올게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문득 발견한 게 뭐냐면 2달 전에 봤었던 느낌하고 지금 느낌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키가 쑥쑥 커 있는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느새 눈빛이 다르고요. 어느새 뭔가 표정이 다르고요. 어느새 느낌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측면에서 얘기를 볼게. 선옹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적 존재죠. 자, 그럼 봐봐. 주제나 이상적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연이 최고라는 거죠. 1번 선지 봐. 무상, 별 생각이 없는 이 몸에 지취, 뜻을 취하려는 게 있겠니? 나는 뭐 하겠대? 있으면 죽을 먹고 없으면 그냥 굶겠대요. 자, 우린 이걸 안분지족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근데 하나 더. 남의 것을 바라지 않겠다? 자,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얘를 탈속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하나 더 볼게 얘들아.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겠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도덕적으로 살겠다. 즉 유교적 가치관으로 살겠다잖아. 그러면 자연친화나 자연예찬이라기에는 뭔가 비껴나 있죠. 맞잖아. 안문지족이 자연친화는 아니잖아. 내 분수에 만족한다지. 선생님 자연을 벗삼아 사는 게 안문지족 아니야. 맞아. 그때는 자연을 벗삼았어. 내 권력자 친구가 없어. 사실 이번 해외여행 갔다 온 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내가 그럴 수 있는데 권력자 친구가 몇 있어요. 제 주변에. 권력자 친구들한테 약간 뭐 접대 골프 같은 걸 같이 치러 갔다 온 거야 사실은. 사실 별로 가기 싫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제 갔다 오니 더 재밌더라고. 아무튼 그런데 친구들하고 이제 갔다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좀 잘 보여야 되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 그래서 이 친구들 오랜만에 시간에 맞아가지고 이제 같이 치지도 못하는 골프를 좀 치고 왔었는데 다시.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봐. 내가 친구가 권력이 있다? 그러면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야. 그걸 챙기고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들어. 내가 안분지족한다는 거는 권력에서 벗어나 있겠다. 그러니까 자연을 벗으러 하겠다. 이게 안분지족이 된 거야. 동시에 자연친화도 됐겠죠. 그러니까 자연을 친구로 하겠다는 안분지족도 되고 자연친화도 되는 건데 여기서는 자연을 친구로 하겠다가 그냥 아니라 뭐야.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겠다잖아. 자연 얘기가 아예 없다니까 여기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 여기는 아예 자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잖아. 틀렸다가 아니라 언급이 없어요. 자연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자연친하고 뭐고의 범주 안 들어가. 안분지족이고 유교적 가치관이고 탈속이야. 부러워하지 않겠다. 탈속적 가치야. 욕심 안 부리겠다. 그런데 봐봐. 복마다 여기는 자연이죠. 그래서 자연이 어때? 자, 맺혀 있고 기운이 좋고 자, 좋다. 맑거든 좋지 말거나. 그러니까 봐. 자, 복마다 맺혀 있다 서술어 첫 번째. 기운이 서려 있다 서술어 두 번째. 맑다 서술어 세 번째. 좋다 서술어 네 번째. 봐봐. 서술어 4개 전부 다 자연에 대한 뭐가 있어? 예찬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이 작품, 이 지문의 주제랑 밀접한 부분은 있는데 뭐가 이런 거냐면 이 부분이야. 인거를 만들겠지. 갑자기 뭐 하겠대? 정치하고 있잖아요. 인재를 기르겠다. 뭐 하는 거야? 유교를 하겠다. 두 번째 뭐 하는 거야? 정치적인 얘기잖아. 인재 만들어서 관료를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번은 자연예찬인데 갑자기 유교랑 정치로 가버리니까 약간 삐딱하게 엇나간 거예요. 자, 3번 선지 봐. 도화행화. 도화가 아까 뭐라 그랬니? 얘는 이상향의 상징, 자연 그 자체를 그랬었죠. 자, 그런데 봐봐. 푸르다, 야 칼로 만들었을까라고 여기도 선경 후정으로 자연 예찬하고 있고 참 조화신경이 대단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연에 대한 예찬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 글의 주제는 자연 예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예찬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는 그나마 3번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1번은 자연 언급이 없어. 2번은 자연에 대한 언급도 있고 자연에 대한 예찬도 있으나 갑자기 유교 정치로 갔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좀 아웃이야. 4번 선지 봐. 강산풍을 당연히 자연이죠.
그래서 오, 좋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자연의 예참 맞아요. 근데 뒤쪽에서 엇나가. 어디서 엇나갔니? 역군은. 역군이 뭐야? 역시나 임금님의 은혜 같은 거라는 거야. 자, 그럼 봐. 결국에는 뭐야? 여기도 유교나 정치적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정치적 아이디어가 한 눈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딱 주제 피타전 그 옆에 벗어나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 5번 선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 자, 봐. 결국 얘도 뭐야? 님인지 아닌지 반기고 있잖아. 자, 님은 말 그대로 남녀의 성별, 사랑의 님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임금의 님일 수도 있겠잖아. 어쨌든 유교적 가치관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 여기도 자연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엇나가는 부분이 있잖아. 그럼 유일하게 자연 친화로 끝나는 건 자연의 친화로 끝나는 건 3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필기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선지의 작품들 튀어나왔을 때 되게 당황하시는데 이렇게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다. 정리 필기 끝 하세요. 봅시다. 12페이지. 자, 일단 인물 세팅하면서 시작을 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수필이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경험에서 뭐로 가니까 깨달음으로 가니까 그 되게 자유롭고 민영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민영감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건 그 사람의 특성이야. 영리했다, 총명했다 다 성격이야, 특성이야. 말도 잘했대요. 특히나 이런 특징이 있었대. 자, 그런데 일단 이 어휘 문제 있으니까 볼 건데 여러분, 자, 비분관계가 승질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답 1번 바로 보였을 거고, 비, 슬퍼하고 분노하고 보이시죠? 그래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 같은 걸 얘기하는 게 비분. 자, 계속해서 샵2 볼게요. 자, 손님이 또 물었대. 영가님 신선 봤어요? 봤지? 신선 어디에 있어요? 아, 자, 봐봐. 벌써 선문답인데 깨달음을 주고 있죠. 가난한 사람이 신선이래. 사실 이런 거다, 얘들아. 그러니까 제가 이 세속과 탈속이라는 이분법적인 아이디어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당장 봐봐. 이해를 했으면 내가 서울대를 왜 가? 자, 봐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때랑은 달라, 서울대 위상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때는요, 어느 정도 레벨이었냐면 의대 끝자락이 성균관대 법대 정도 됐을까? 아니야. 성균관대 법대 정도 됐겠다. 그러니까 이제 법대 서열이 어떻게 되냐면 서울대 법대, 고대 법대, 연대 법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2대까지 끼면 7개 대학이잖아. 서영고, 서성안이 이렇게 보통 이제 위쪽 라인으로 꼽는 대학들이. 그러니까 우리 때 의대 라인이 어디까지 내려왔었냐면 서영고, 서성안이 법대까지 내려왔을 거야. 우리 때는 법대가 최고였어요. 대통령 다 법대 출신들하고 있잖아, 지금. 옛날에는 육사 출신 있고, 육사 출신 끝난 다음에 다 법대 출신 있잖아. 맞잖아. 노무현 대통령 사실은 법대 출신이라고 봐야 돼. 사실 쳤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한 명만,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네.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대부분 법대 출신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때는 서울대가 그런 존재였고, 내가 서울대를 가려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 바꿔 얘기하면은, 나도 부나, 뭐 명예, 권력, 어떤 뭐 사회적 계층의 이동, 이런 걸 나도 생각하며 살았을 거 아니야. 그게 전부 다 뭐야? 세속적인 가치예요. 이해됐어? 그럼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부를 추구하며 살게 되고, 두 번째, 명예를 추구하며 살게 되고, 세 번째, 권력을 추구하며 살게 되잖아. 맞니? 그럼 바꿔 얘기하잖아요. 얘가 되게 이중적이다, 얘들아. 예를 들면 내가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자유가 생길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범법을 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부자유의 상황에 놓여요. 그러니까 자유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자유라는 되게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는데 내가 여기서 아예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쌤이 그 얘기했어요. 내가 종교인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달리게 하는 사람이 없다. 선생님, 저 선생님도 대단한 선생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 선생님한테 한 2주 전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종교인은 옆에서 긁는 사람이 없대. 그 얘기도 맞는 얘기야. 누가 옆에서 스님을 긁겠어, 사실은. 야, 주변에 다 산이야. 스님을 옆에서, 여러분한테 이런 게 있다, 얘들아. 엊그젠가 너 중학교 2학년 잼민이가 이제 엄마는 학원 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가기 싫으니까 이제 엄마를 긁은 거야. 엄마는 화가 나니까 이제 학원에 막 쏟아부으신 거고. 제발 여러분, 그냥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하고 나한테 뭐라고 해. 엄마 긁지 마, 제발. 그 엄마는 또 이제 그 학원에 전화해서 막 학원 데스크한테 뭐라 그러고 우리 조교쌤한테 뭐라 그러고 나한테 뭐라 그런단 말이야. 그냥 다니기 싫으시면 저랑 알아서 잘 합의를 해보자고, 얘들아. 다시. 그럼 봐봐. 우리가 자꾸 뭐 하려고 하니까? 부를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니까 괴로워진다니까. 근데 거기서 아예 자유로운 존재가 돼봐. 그래. 결국 무슨 얘기야? 그렇죠. 유유자적한 신선. 가장 이상적인 상태. 즉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 탈속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요즘 세상에 이게 되나? 안 돼요, 그게. 요즘 세상은 이게 불가능해. 구조적으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현실 속에서 자유를 찾는 거야. 그래서 되게 모순적인 얘기지만 경제적 자유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일단 나를 예로 들면은 저는 철저한 금욕주의야.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안 잡고 놀러 다니지 않고 그 어떠한 욕망도 절제하며 살아요. 최대한. 그러다가 쉬는 날 나면 이제 해외여행 딱 가가지고 거기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놀러 다니는데 그 중에 나를 너무나 감동시켰던 건 이거야. 나 진짜 이 노래다가 제가 이거 보이니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보세요. 왜 중국을 입고 있냐면 차이니즈 뉴 이어래요. 내가 백날 누나 뉴 이어라고 해도 방법이 없어. 일단 중국 애들이 존나 많고 돈을 뒤지겠어. 니네가 중국 애들만큼 애를 많이 낳고 중국 애들만큼 돈을 많이 쓰면 누나 뉴 이어가 아니라 코리안 뉴 이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 나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한 20개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운동할 때, 힘들 때 이거 보면서 나도 이제 훌쩍훌쩍 하면서 이제 여기 있네. 두꺼비가 머리를 숙이 훌쩍훌쩍 울듯이 저도 이제 머리를 숙이 훌쩍훌쩍 울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힘들 때마다 보고 견디고 한국에서 살면 그렇게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한 다음에 해외 나가서 한번 또 이제 해금 막 재밌게 놀다가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누가 신선이래? 그래, 완전한 탈속, 자유로운 사람이 신선이래. 계속 볼게. 영감님은 나이 많은 사람도 받겠네요. 자, 그럼 봐. 지금 소재가 바뀌었죠. 신선에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 근데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 잘 들어야 돼. 그 시대에 나이가 많다는 건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 부족 사회에서 누가 최고의 권력자였어? 부족장, 연장자잖아요. 이유는 제일 경험이 많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야. 누가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탈속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권력이 큰 사람이에요? 봤지? 두꺼비, 토끼가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팽조라는 게 뭐 옛날에 중국 황제야. 고사에 나오는 중국 황제야. 근데 얘가 이제 뭐 과장을 했겠죠. 난 키가 2m가 조금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두꺼비랑 토끼가 서로 키 크다. 서로 나이가 많다. 그러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두꺼비가 머리를 숙이고 훌쩍훌쩍 울면서 갑자기 연기를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슬퍼해? 라고 했더니 야, 내가 키가 말이야. 저기 옆에 있는 동네 애랑 키가 비슷한데 걔가 한 5m쯤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나는 저 동쪽 이웃집 어린아이와 동갑인데 그 아이는 5살 때 벌써 글을 읽을 줄 알았단다. 천황시 때 태어나서 천황시라는 거는 중국의 시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급이냐면 단군급이야. 단군 왕건급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시작할 때 나도 있었다 급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는 우다다다 중국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야, 너 할아버지 뻘이네? 라고 하면서 도망갔대잖아요. 또 더 웃긴 건 2번 절했대. 한 번만 절해야 되네. 2번 절을 왜 했을까? 죽은 사람한테 2번 절하는 건데. 이로써 본다면은 자, 가장 연장자, 가장 권력자는 누구야? 그렇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요. 맞네.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제일 나이 많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팽조야. 그러니까 자기는 팽조까지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이 사람은 중국 역사를 싹 깨고 있으니까 중국 역사를 싹 읊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나이 많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됐네. 바꿔 얘기하면 제일 큰 권력자는 뭐니? 연장자고 그 연장자는 누구야? 글을 많이 읽은 자, 쉽게 얘기하면 지혜와 지능이 높은 자, 능지가 있는 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세 번째, 가장 훌륭한 맛. 이것도 많죠. 제가 이제 여행 갔다 오면 인스타를 우다다 쏟아냈는데 제가 배슐랭을 이제 해요. 그래서 배슐랭 3스타 립을 먹고 왔어요. 배슐랭 3스타. 뭐였지? 써놓고 까먹었네. 일단은, 내가 나중에 다 얘기해줄게. 내가 다 좌표 찍어줄게. 제 인스타 보면 좌표를 다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훌륭한 맛을 봤는데 이 사람은 그 훌륭한 맛이 무엇인지 봅시다. 하현달이 되어 썰물이 물러나면 바닷가의 흙을 평평하게 해서 염전을 만드는데 그 갯벌 곳에서 성긴 것으로 수정염을 만들고 속을 만들지. 근데 소금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자, 무슨 얘기야?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맛이라는 거는 평범한 맛이라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맛은 소금같이 평범한 거라는 거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게 가장 맛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래? 불사약 보셨어요? 불로불사 보셨어요? 그래서 얘기해. 알아. 라고 하면서 불로불사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그 사람은 진시황제잖아. 맞죠? 그럼 진시황 얘기를 보나마나 하겠지? 자, 이거야말로 내가 아침 저녁으로 늘 먹는 건데, 자, 큰 굴, 달콤한 액이 떨어져서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인삼 가운데는 오케이 인삼 얘기가 나왔네. 인삼인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야? 신동 씨는 인간한테 처음으로 농사를 알려준 사람이 신동 씨야. 프로메테우스는 최초로 불을 가져다 준 애잖아. 신동 씨는 이제 동양 고전에 인간한테 최초로 농사를 알려준 사람들이야. 결국 무슨 얘기야? 그렇지. 쌀이 뭐라고? 그거라고. 만병통치약이라고. 불사약치고 밥보다 나은 게 없지. 그렇지. 결국 무슨 얘기야? 평소에 그냥 건강하게 삼시세끼 잘 챙겨 먹으란 얘기예요. 별다른 대단한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황충이 생겨서 난리가 났는데 황충? 벌레죠. 그래서 아이고 벌레를 뭐 하러 걱정을 하니? 야, 이 때려박아 버리네. 종로 레거리에. 예나 지금이나 종로가 어디니? 서울의 중심, 정치의 중심이에요. 정치 1번가가 지금도 종로잖아. 옛날에 종로 거리 하면 뭐야? 바로 왕궁 앞이에요. 그 종로 거리에. 요즘으로 치면은 뭐 청와대, 뭐 국회의사당 이런 데 뭐가 있다고? 모두 벌레 새끼들이래요. 아예 그냥 빠꾸 없이 때려 박아버렸어요. 키는 모두 7 잡아놓고 머리는 검은데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눈은 빛나지. 입은 주먹이 드나들 만큼 큰데다 탐욕적이라는 얘기겠죠. 무슨 소리인지 짓거리자 대고 탐욕적이고 말은 잘해. 부정선 건지 뭐 아닌지 뭐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목소리는 다들 크고 후원도 많이 받고 갑자기 유튜브 100만씩 되어 있고 무슨 소리인지 계속 짓거려대고 꾸부정한 허리에 발굽이 서로 닿고 궁둥이 잇따라 있지. 이놈들 더 농사해치고 곡식을 짓밟는 놈들이 있겠니? 무슨 얘기야 결국에는? 그렇죠. 탕가놀이들 정치인들 욕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벌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됐니? 그럼 봐봐. 소재 하나 던지고 있잖아. 이 소재 하나를 서사 하나로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정답 4번이죠. 됐니? 그러니까 사파라는 거는 봐봐. 하나에 완결된 소재가 가지고 쭉쭉쭉 얘기하고 있잖아. 자, 맨 처음 나왔던 소재가 뭡니까? 신선. 두 번째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세 번째는 훌륭한 맛. 네 번째는 불로불사. 영생. 다섯 번째는 황충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소재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구나.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선지들 판단인데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이라고 하려면 공간적 배경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간적 배경 정보는 모르겠어요. 대화는 있으나 극적 갈등 자체가 없고 인물의 내면 심리보다는 대화 중심이기 때문에 내면 같은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가 간단하다고 말 개 많은데 속도감 매우 지연되는데 말이 많잖아. 정답 그래서 4번 되시겠다고. 여기까지 됐어? 자, 이 OX 판단하는 거 안 되는 친구는 꼭 들어오셔. 목요일에 6시, 9시 보충 영상으로라도 아니면 자료라도 받아서 들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학식이 풍부하다. 신선, 불사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야, 다 헛된 거야 라고 얘기했다. 왜? 불사액 뭐가 필요해? 결국 뭐라고 얘기했어? 그럼 밥 먹어. 신선? 아까 뭐라 그랬니? 야, 결국엔 탈속적인 사람이야. 자, 근데 봐봐. 손님들은 당시에 정치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다. 아무 생각이 없고 손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민영감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이렇게 뭘 가지고 문제를 만드냐면 1번 화자, 2번 청자, 3번 이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4번 상황은 어떠하냐. 선생님 8시 비대면 듣는 학생 안내해 주세요. 정답 3번이죠. 그러면 손님과 민영감이라고 정치를 비판하는 주체가 누군지 주어를 잡으라고 하고 있잖아. 여기까지 되셨어? 필기 정리하십시오. 됐니? 애들 안 보이면 이쪽으로 와. 이쪽 넓어.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것도 너무 진짜 좀 황당스럽잖아. 이게 뭔 얘기일까? 결국 지혜라는 거죠. 지혜. 경험과 지혜. 자, 봐봐. 1번은 난이도에 대한 분류죠. 3번은 뭐 얘기하니? 그렇지. 정보 분류 기준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지혜라고 봐야 될 것 같네. 깨달음, 지혜. 그 다음에 5번 선지는 무슨 얘기인데? 요약? 역시 정보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요약이고 주체성이고.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시면 알겠지만 남는 거는 이번 하나 남겠고요. 비분관계 아까 풀었고. 자, 여기 봅시다. 자, 측면 공부이나 역습.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돌려 말하기예요. 우회적으로 말하기야. 그럼 봐봐. 직접적으로 비판한 게 있을 거고 우회적으로 얘기한 게 있을 텐데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걸 찾아보래. 그게 뭔데? 자, 집이 가난한 자가 신선이다. 바꿔 얘기하면 뭐다?
탈 속에서 자유를 찾은 사람이 신선이다. 그럼 봐 얘들아. 탈 속에서 자유를 찾았다가 원관념이고 집이 가난하다가 보조관념이죠. 여기서 한번 봐볼까? 자, 글을 많이 읽은 자가 보조관념이고 목숨 긴 자가 원관념이고 그런데 C는 봐 얘들아. 실제로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거잖아요. 여기 원관념, 보조관념 개념 없잖아.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5번 선지인데 여기도 봐봐. 종로 내거리에 있는 인간들이 전부 다 탕감놀이들 정치인들 여기도 비유죠. 결국 무슨 얘기야? 불사약 반만한 게 없다죠. 결국 다 무슨 얘기야? 그렇지. 지금 뭐를 제외하고는 C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유예요. 얘만 비유가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유들이야. 측면공격이나 역습 뭐다? 비유야. 자, 써놓고 보니까 보이시죠? 이거 재작년에 킬러로 제철고 문제 나왔던 거잖아. 제일 다른 거. 기억나요? 가장 다른 거. 자, 그래서 이런 게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뭐야? 하나만 다른 걸 보시는 건데 하나 다른 게 뭐였다? 비유가 아닌 애를 찾는 거였다. 실제 소금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야. 소금 자체는 비유가 될 수 있겠는데 C 자체는 소금을 만드는 과정을 비유로서 표현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이잖아. 여기까지 되셨을까?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잠깐 저 좀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수학이라는 과목은 뭔가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아, 내가 뭔가 배웠어. 알게 됐어. 풀 수 있게 됐어. 이 3단계가 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상위권 올라가는 친구들은 로컬 수학 수업을 듣고도 그렇게 올라가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경험들을 했을 거야. 근데 국어는 정말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국어는요, 이게 내신 대비해서는 지엽적으로 암기할 부분에서 변별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거 베이스 플러스 알파까지 해줄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작년 올해 쭉 진행하면서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주에 3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기 싫어했거나 지쳐있거나 했었던 1월이 지났고 이제 한 달 남은 시점이야. 이제는 진짜 본 게임이야. 3월 초 되면 정신 하나도 없이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모의사 치고 바로 4월 내주 공부하고 바로 시험인데 누구나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때 변별력은 안 만들어져. 지금 이 순간이야. 그럼 이 순간 어떻게 변별력 만들 거냐? 어차피 학교 내신 시험범위 진도도 모르잖아. 그거 진도 나가고 있다고 달라지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안 내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럼 지금 하실 일은 뭐냐면 이렇게 근본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요즘의 내신 킬러 스타일 문제들 연습하시는 거고 동시에 고전문학처럼 알고 있다고 전제해서 시험 범위가 특정돼서 외우고 있으면 되는 것들, 문법 같은 것들 정리하셔야 되고 할 게 벌써 많죠. 수업 한 번은 힘들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이 오시는 걸로 제가 학원에다 얘기를 해놓을 테니 꼭 보충 수업 참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대면 영상으로라도 활용을 꼭 해주셔야 돼. 여기까지 되셨죠?